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습니다. 라며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자주국 국방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 정예 강군,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가 될 때 우리 군은 더욱 압도적인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라며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강조했습니다. 내란 수계의 밥투정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재판날엔 아침을 거르고 점심으로 컵라면과 건빵을 먹는다며 건강 악화를 이유로 풀어달라고 합니다. 나라를 뒤집어 놓은 내란 수계가 밥투정하며 억울한 피해자인 척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일입니다. 내란 수계에게는 컵라면과 건빵조차 사치라는 국민의 날선 비판이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분노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심판을 오늘도 촉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청문회에 불출석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문도 국회법이 보장한 국회의 대법원장 출석 요구 권한도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국민주권 찬탈을 시도한 대선 개입 의혹,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불출석이 상권 분립 위반입니다. 파괴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지기현 감사기도 점입 가경입니다. 대법원 감사위가 지기현 판사에게 면죄부를 발부하자마자 증거인멸성의 휴대폰 교체, 22호의 접대 제보 등 술 접대 의혹 관련 정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수처의 지기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자기평 감사기의 끝판왕입니까? 법과 국민위에 군림하려 한 자, 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지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지기현 판사의 비위 의혹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가 동반 상승을 한 가운데 저기 경제 상황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사상 최초 3,500을 넘어섰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9월 수출액이 659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22년 3월에 8억 달러를 기록한 게 3년 6개월 전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 대비 22%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성과를 올렸고 또 자동차 수출액도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을 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충분히 극복해서 더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음주도 부족해 노래방 가무까지 즐겼다면은 파면돼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국민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이러한 음주 소동 추태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솜방망이만도 못한 경고로 할 일 다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원과 검찰의 제19 감사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참담한 구태, 법치 무시의 법조 권력 시대를 끝장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께 제안합니다. 정관예우 금지 조사기구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법조 권력 시대 이제 그만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억지 주장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 무역 서명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USTR 대표가 트럼프 관세 부과가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미국은 당분간 물러설 조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세 협상 관련해서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도 있고 또 조지아 사태로 국민들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익 위해서는 무조건적 양보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와 산업 구조상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또한 동맹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판사들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부 판사들이 우리는 국민 위에 헌법 위에 존재한다고 단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법부는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군사작전처럼 처리하며 정치 선거 개입 의혹을 자초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미리 원심 파기 시나리오를 짜놓고 움직였다는 정황은 사법부의 중립성을 뿌리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 앞에서 국회에서 이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법 이전의 법관의 양심 문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만 합니다. 그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끝까지 다해서 일부 법관들이 전유물이 된 사법권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오늘은 29번째 맞는 노인의 날입니다. 전국의 모든 노인분들로 모병 장수를 기원하고 특별히 맞이하는 추석 명절이 가족과 이웃분들과 함께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듣기 싫어하는 명절 잔소리 리스트를 좀 뽑아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10대 때 반에서 몇 등 하냐, 어릴 땐 예뻤는데 20대는 좋은 데 취업해야지, 만나는 사람 있냐, 30대 되면 결혼 언제 하냐, 아기를 가져야지 등등 끝이 없습니다. 명절의 근본 정신은 어쨌든 서로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인데 이번 추석만큼은 밥상에서 잔소리 대신에 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요. 국힘의 여의도에서의 막말 그리고 장외 집행에서의 폭언도 잠시 멈추기를 빌겠습니다.